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가 된다면 저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네, 이 한 문장에 되게 흥미로운 영어 단어 두 개가 딱 붙어 있잖아요. 피스메이커 그리고 페이스메이커. 오늘은 정치 얘기는 잠깐 접어두고요. 순수하게 이 단어들 자체에만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해요. 특히 영어를 배우시는 분들께 이게 어떤 도움이 될지,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약간 그런 언어적인 보물찾기. 네,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요. 피스메이커랑 페이스메이커 이 둘의 뜻이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또 발음할 때 재밌는 점은 없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이 실제 영어로 대화할 때 이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지 좀 명확하게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이거 정말 언어적으로 보면 재밌는 소재예요. 우선 이 두 단어, 피스메이커랑 페이스메이커, 기본 뜻부터 확실히 구분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피스메이커는 말 그대로 peace, 그러니까 평화를 make, 만드는 사람이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 네,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화해시키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 중재자, 조종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발언 맥락에서는 이제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상대방,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쪽이 좀 주도적으로 평화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담았다고 분석하더라고요. 아, 평화를 만드는 사람. 굉장히 좀 적부적이고 중심적인 역할 같네요. 그럼 페이스메이커는요? 이것도 그럼 페이스, 속도를 메이크, 만드는 사람 이런 건가요? 글재 그대로 보면 그런데 실제로 쓰이는 건 좀 달라요. 페이스메이커는 원래 그 스포츠 있잖아요. 특히 마라톤 같은 거. 아, 마라톤. 네,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선수들이 일정한 속도로 쭉 달릴 수 있게 옆에서 같이 뛰어주면서 페이스 조절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해요. 아하, 그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사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막 주인공 돼서 기록 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목표 달성하도록 돕는 역할. 조력자 역할인 거죠. 조력자. 그래서 이 발언에서는 말하는 사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죠. 평화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내가 막 주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속도에 맞춰서 같이 적극적으로 돕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낸 걸로 해석해요. 아, 그리고 그 심장박동 조절하는 의료기기 있잖아요. 그것도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 마라톤 페이스메이커 생각하니까 역할이 확 와닿네요. 피스메이커가 뭔가 갈등 해결의 선봉장 같다면 페이스메이커는 그 길을 같이 가면서 도와주는 든든한 동반자 그런 느낌이네요. 네, 정확해요. 이 두 단어가 그냥 뜻만 다른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성격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는 문제 해결 앞에 나서는 주도자, 다른 하나는 그 과정을 돕고 속도를 맞춰주는 조력자. 이 대비 자체가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뭐랄까, 연극으로 치면 주연 배우랑 조연 배우, 역할은 달라도 극 전체를 위해선 둘 다 꼭 필요한 것처럼요. 그 의미의 대비? 와, 진짜 인상 깊은데요. 또 다른 재밌는 점을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이 두 단어, 피스랑 페이스, 발음이 좀 비슷하다, 이거요. 약간 라임 효과 노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던데. 네, 그것도 언어적으로 보면 되게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발음을 좀 자세히 보면 피스는 피스잖아요. 이 소리가 길게 나는 장모음 I가 있어요. 피스, 길게. 네, 반면에 페이스는 페이스예요. A 소리가 나는 이중모음 A를 가지고 있죠. 피스, 페이스. 완전히 똑같이 나는데 끝나는 소리가 S로 같고 앞에 모음 소리도 얼핏 들으면 좀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특히 좀 빨리 말하면. 맞아요. 완벽한 라임까지는 아니어도 비슷한 음절 구조에 끝소리가 반복되니까 귀에 딱 꽂히는 효과가 있죠. 이런 소리의 유사성은 듣는 사람 귀에 더 잘 들어오고 문장에 약간 리듬감을 줘서 메시지를 더 오래 기억하게 만들거든요. 아, 광고 문구나 연설문 같은 데서 자주 쓰는 기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말 할 때 이런 말장난이나 소리 비슷한 걸 쓰는 거구나. 영어 공부할 때도 그냥 단어 뜻만 외울 게 아니라 이런 소리의 특징에 좀 주목하면 단어도 더 재밌게 외우고 나중에 말할 때 표현력도 좋아지겠어요. 예를 들면 rain이랑 rain, pain 이런 거 소리는 비슷한데 뜻은 완전 다른 것처럼요. 그렇죠. 언어의 그 소리,
뭐랄까 음악성 거기에 주목하는 것도 되게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발언을 그냥 문장이 아니라 좀 더 크게 봐서 외교적인 수사, 레토릭이죠. 그 예시로 분석하는 시각도 자료에 나와요. 외교적 수사요? 네. 그러니까 피스메이커라는 단어를 써서 상대방한테 야, 당신이 평화를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달라. 이렇게 존중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자기는 페이스메이커로서 그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협력하고 지원하겠다. 어떻게 보면 좀 겸손하면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는 해석인 거죠. 상대를 좀 띄워주면서 내 역할이랑 의지도 딱 밝히는 방식이라 되게 전략적인 언어 사용인데요. 자료에서는 이걸 포용적 리더십 언어의 사례다 이렇게 평가한다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에요? 네, 포용적 리더십 언어, 인클러시브 리더십 랭귀지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포용적이란 말이 그냥 칭찬한다 이걸 넘어서 상대방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역할, 여기서는 평화 구축의 주도자 역할이죠. 이걸 존중해서 관계를 좀 긍정적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동시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고 함으로써 내가 뒤처지거나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향해 같이 가겠다. 이런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경쟁하는 게 아니라 공동 목표를 위한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그런 언어 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겸손한 게 아니라 상대 리더십을 인정해주면서 나도 당신이랑 같이 이 중요한 일 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군요. 약간 윈윈 전략 같은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상대방한테는 좀 명예로운 역할을 주고 자기는 실질적인 협력자로서 자리를 잡는 꽤 영리한 방식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죠. 물론 이건 자료의 분석일 뿐이고 정치적인 해석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건 차치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정치 입장을 떠나서 언어가 어떻게 관계를 만들고 존중을 표현하고 동시에 자기 의도랑 역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네. 이런 전략은 외교 무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상생활 속 소통에서도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협상을 할 때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네요. 상대방 존중하면서도 내 생각이나 역할을 분명히 전달하는 기술. 이건 진짜 배워둘 만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이 매력적인 두 단어 피스메이커랑 페이스메이커를 여러분 영어 실력 향상이나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활용법을 좀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료에 나온 핵심 표현이랑 예문 보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become a peacemaker. 이거부터 보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 즉 중재자가 되다. 이런 의미죠. 예문은 I hope you can become a peacemaker in this conflict. 이 갈등 상황에서 당신이 평화를 만드는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게 있네요. 어떨 때 써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친구들 여럿이 모였는데 막 의견이 갈려서 분위기 싸해졌을 때 좀 중립적이고 침착한 친구한테 Hey, can you try to be a peacemaker here? Things are getting a bit tense. 야, 네가 여기서 중재자 역할 좀 해줄래? 분위기가 좀 살벌해지네? 이렇게 부탁할 수 있겠네요.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또는 직장에서 부서끼리 좀 갈등이 생겼을 때 자기가 나서서 I believe I can help. I'm willing to become a peacemaker between the marketing and sales teams.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케팅 팀이랑 영업팀 사이에서 기꺼이 중재자 역할을 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갈등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의지를 보일 때 아주 유용한 표현이에요. become 동사를 써서 어떤 상태나 역할을 맡게 된다는 그런 변화의 느낌을 주죠. 그렇군요. 자, 다음 표현 act as a pacemaker. 이건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하다. 그러니까 속도를 조절하면서 같이 가는 역할을 하다는 뜻이죠. 예문은 I'll act as a pacemaker to support your plan. 당신의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제가 페이스를 맞추며 함께할게요. 이건데요. 이건 어떤 느낌일까요? become 대신 act as를 쓴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질문이에요. act as는 shape as, 뭐로서 행동하다, 역할을 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특정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become이 그 역할 자체를 맡는다 이런 느낌이라면 act as는 그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한다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해요. 딱 마라톤 페이스메이커처럼요. 아하. 그래서 이 표현은 누군가의 목표 달성 과정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에 더 잘 어울려요.
예를 들어 친구가 나 마라톤 풀코스 완주할 거야 목표를 세웠을 때 Don't worry, I'll run with you and act as your pacemaker during training. 걱정 마, 훈련할 때 내가 같이 뛰면서 네 페이스메이커 역할 해줄게.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겠죠? 아, 목표 향해 가는 사람 옆에서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느낌. 그럼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 시작하는 동료한테 Let me know how I can help. I'm happy to act as a pacemaker to keep us on track. 어떻게 도울지 알려줘요. 우리가 계획대로 잘 가도록 페이스메이커 역할 기꺼이 할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협력 의사를 보일 수도 있겠네요. 막 내가 주도한다기보다는 팀 전체가 목표를 향해 잘 가도록 돕는 역할. 거기에 딱 맞는 표현 같아요.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Become a Peacemaker는 갈등의 해결사나 중재자로서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할 때 Act as a Pacemaker는 누군가나 팀의 목표 달성을 위한 조력자, 지원자로서 협력할 때 더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역할에 맞춰서 이 두 표현을 구분해서 쓰시면 여러분의 의도를 훨씬 더 섬세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와, 진짜 유용한 팁인데요. 그냥 단어 뜻만 아는 거랑 이렇게 뉘앙스 차이까지 알고 쓰는 건 진짜 큰 차이겠어요. 자, 이제 의미랑 활용법까지 익혔으니까 마지막 관문, 발음 연습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두 단어 소리가 좀 비슷해서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발음을 위한 팁이 있을까요? 네, 자료에서도 발음 팁을 꽤 강조하더라고요. 특히 한국 분들이 영어 모음 발음에서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두 단어의 핵심 모음 차이, 여기에 딱 집중해서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자, 먼저 피스메이커부터 해볼까요? 피스메이커. 여기서 중요한 건 피스의 이 소리, 아이 발음이죠. 우리말 이보다 입술을 양옆으로 좀 더 당기고 길게 소리내는 게 포인트래요. 짧게 피스 이렇게 안 되게 조심해야 하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피스, 길게요. 피스. 그리고 maker는 maker. 강세는 P랑 may에 있고요. 붙여서 peacemaker. 오, 잘하시는데요. 특히 그 I 발음할 때 입모양을 좀 의식적으로 유지하는 연습이 도움이 돼요. 자, 다음은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죠? 여기서 핵심은 페이스의 A 소리, 이중 모음 A입니다. 이게 한국어에 딱 없는 소리라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데 그냥 애가 아니고 에에서 시작해서 이로 스르륵 미끄러지듯이 소리를 내야 돼요. A. 마치 A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A. 아, 이게 그냥 패가 아니라 pay군요. 한번 해볼게요. pace. 입이 약간 움직이는 느낌이 드네요. pace. 자, maker랑 붙여서 강세는 pa랑 ma에 두고 pacemaker. 다시 한번 pacemaker. 좋습니다. 많은 한국 학습자분들이 A를 그냥 단모음 에처럼 발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late, late를 그냥 let 이렇게요.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연습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peace의 길고 좀 팽팽한 E 소리랑 pace의 이렇게 미끄러지는 AI 소리, 이 두 모음 소리를 거울 보면서 입모양 확인하면서 반복해서 연습해 보세요. 처음엔 좀 어색해도 꾸준히 하시면 훨씬 자연스러운 발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와, 이렇게 자세히 짚어주시니까 발음 차이가 훨씬 명확하게 느껴지네요. 역시 언어는 디테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라는 두 영어 단어를 언어적인 관점에서 정말 깊숙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단순하게 단어 뜻 비교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소리는 또 어떻게 비슷한지,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까지 정말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네요. 네, 오늘 쭉 이야기 나눈 걸 통해서 여러분은 단순히 영어 단어 두 개를 새로 배운 게 아니에요. 그 단어들이 담고 있는 역할의 미묘한 차이, 또 소통 전략상의 의미, 그리고 실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익히신 거죠.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 이 단어들은 이제 여러분 어휘 목록에 그냥 추가되는 걸 넘어서 앞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관계를 만들고 또 협력하는 방식을 좀 더 섬세하게 표현하는데 아주 유용한 언어적 도구가 되어줄 겁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혹은 상대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는 힘을 실어줄 수 있겠죠. 맞아요. 언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모든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파헤쳐본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 이 두 가지 역할 중에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배운 이 두 단어를 여러분의 평소 영어 대화나 글쓰기에서 어떻게 좀 더 창의적으로 써먹어 볼 수 있을지 잠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언어는 세상을 이해하는 틀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 자신을 표현하는 창이기도 하잖아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영어 공부 여정에 작은 영감이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소통 방식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배운 내용들 잘 곱씹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